차갑게 빛나는 서울의 아침이었습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오래된 가방 하나를 들고 서울역에 내렸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허리는 꼿꼿했고 손자를 만난다는 기대감에 발걸음은 가벼웠죠. 오랜만에 찾은 서울은 10년 전과 달리 더 높은 빌딩들로 가득했고 사람들은 더 바쁘게 걸어 다녔습니다. 할머니, 손자 민호의 목소리에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호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손을 잡았고 뒤에는 며느리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오셨어요. 수진은 공손하게 인사했지만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민호만 데리고 왔어요. 집은 제가 문자로 보낸 주소로 가시면 돼요. 영숙은 무언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며느리의 바쁜 일상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손자의 작은 손이 그런 감정을 씻어내렸죠. 할머니, 우리 집에 가자. 민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도착한 아파트는 30층이 넘는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면서 영숙은 고향의 단층 집이 그리워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생각보다 넓었지만 어딘가 삭막해 보였습니다. 장식품은 많았지만 사람의 온기는 부족했죠. 할머니, 이게 내 방이야. 민호는 신이 나서 할머니를 자기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에는 장난감과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민호는 자랑스럽게 자신의 보물들을 하나씩 보여주었고 영숙은 모든 것에 감탄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영숙은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구석구석을 닦고 빨래를 개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일하는 동안 집안일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할머니, 나 배고파. 저녁 6시가 되자 민호가 배를 잡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시계를 보았습니다. 수진이 말하기로는 8시쯤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몇 가지 채소와 계란, 그리고 라면 몇 봉지가 전부였습니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영숙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골에서는 항상 밥과 반찬을 제대로 차려 먹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재료로는 제대로 된 밥상을 차리기 어려웠죠. 민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라면 먹자. 라면.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자에게 라면을 먹이는 것이 좋을지 고민되었지만 민호의 기대에 찬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게다가 금방 수진이 돌아올 테니 오늘 하루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특별히 맛있는 라면 끓여줄게.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시도정 영편집 영숙은 정성스럽게 라면을 끓였습니다. 단순히 면과 스프만 넣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에서 찾은 계란을 풀어넣고 대파도 썰어 넣었습니다. 작은 접시에는 김치도 담았고요. 비록 간단한 저녁이지만 손자를 위한 마음만큼은 산의 진미를 차리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우와, 할머니 라면이다. 민호는 눈을 반짝이며 소리쳤습니다. 그 모습에 영숙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골에서는 손자에게 직접 음식을 해준 적이 많지 않았지만 이렇게 둘이서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죠. 많이 먹어라. 할머니가 특별히 계란도 넣었단다. 영숙은 민호의 그릇에 라면을 가득 담아주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라면을 먹으며 민호는 학교 이야기를 신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준 이야기, 친구들과 놀았던 이야기, 그리고 어제 본 만화 이야기까지. 영숙은 한 젓가락 라면을 먹으며 손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지금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인지 영숙은 깨달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라면 별로 안 좋아해. 민호가 문득 말했습니다. 건강에 안 좋다고 잘 안 끓여줘. 영숙은 그 말에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맞습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은 아이들 식단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 영숙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매일 먹으면 안 되지.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괜찮아. 영숙은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시계는 어느새 7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올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영숙은 문득 걱정이 되었지만 곧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라면 하나 먹은 것 가지고 뭐라 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우리 민호 라면 맛있게 먹었으니 이제 숙제할 시간이야. 영숙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입술을 삐죽 내밀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가 도와주실 거죠? 그럼 할머니가 옆에서 지켜볼게. 영숙은 약속했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맞이하려 했지만 수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온 피로함과 짜증이 그녀의 얼굴에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잘 계셨어요? 수진은 형식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리고는 식탁 위에 남아있는 라면 그릇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호에게 라면을 먹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호는 아토피가 있어서 라면 같은 인스턴트 음식은 먹이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숙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혹시 전화통화 중에 언급했던 것을 자신이 잊어버린 걸까요? 미안하구나. 냉장고에 별다른 게 없어서. 영숙이 말하기도 전에 수진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민호 식단 관리하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민호가 계속 라면 달라고 보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민호는 무서웠는지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숙은 당황스러움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수진아, 내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영숙은 진심을 담아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이미 감정이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몰랐다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민호 아토피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하루 종일의 피로와 스트레스로 축 처져 있었고 라면, 그릇은 그저 마지막 방아쇠 역할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은 갑자기 식탁을 향해 발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던 라면, 그릇이 있는 작은 밥상을 3개 걷어찼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라면 국물이 바닥에 흩뿌려졌고 집 안에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뜨고 얼어붙었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며느리에게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깊은 상처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자신이 한 행동을 보고 순간 정신이 들었는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수지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민호가 방문을 살짝 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린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자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더욱 아팠습니다. 괜찮아, 민호야. 들어가 있어라. 영숙은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떨림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는 듯했지만 이미 상처 준 말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깊게 내쉬며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치울게요,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시골에서 홀로 살면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명절에만 찾아와도 이렇게 서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영숙은 침대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충동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는 다른 결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할 때인가 보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면서도 영숙은 항상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명절이면 손자를 위한 음식을 정성껏 준비했고 농사지은 쌀과 채소를 보내주었습니다. 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자신의 어려움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영숙은 자신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작은 재산과 농지, 그리고 집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다른 선택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지? 손자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영숙은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수지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고 민호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마주친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결심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수지는 영숙의 반응에 약간 놀란 듯 했습니다. 어제의 일을 그렇게 쉽게 넘길 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꺼내지 않고 서둘러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늦을 것 같아요. 민호 저녁은? 수진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알아서 할게. 영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도달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한 채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집에 혼자 남은 영숙은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모델이었지만 필요한 일은 할 수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향의 부동산 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사장님, 나 영숙이에요. 내 집이랑 농지 얼마에 팔 수 있을까? 영숙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전화 통화는 30분 정도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재산이 생각보다 꽤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골집은 오래되었지만 땅값이 상승했고 농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몰래 들어놓은 보험금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서울에서 작은 집 하나 마련하고도 남겠구나.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민호가 일어났을 때 영숙은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했습니다. 손자와의 마지막 날들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그려줘. 민호는 크레파스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에 산과 강, 작은 집을 그렸습니다. 그것은 영숙이 살던 고향 집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할머니? 민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살던 집이란다. 아주 평화롭고 좋은 곳이지. 영숙은 잠시 그림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없어도 잘 지낼 수 있지? 민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가?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영숙은 웃으며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영숙은 민호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았고 단풍이 들기 시작한 나무들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은 벤치에 앉아 민호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작은 모습을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영숙은 냉장고에서 찾은 재료로 간단한 찌개와 밥을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건강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투정없이 밥을 먹었고 영숙은 그런 손자가 대견했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자. 민호가 잠들기 전에 말했습니다. 그래, 내일도 재미있게 놀자. 영숙은 약속했지만 그것이 지켜질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집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민호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수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오셨네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네, 어제 일도 있고 해서.
일부러 일찍 끝냈어요. 수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아직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수진아.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며칠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구나. 수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 있으세요? 집이 오래 비어 있어서 정리할 게 좀 있어.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아니었지만 완전한 거짓말도 아니었습니다. 언제 가실 예정이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묘하게 섞여 있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영숙은 확실한 날짜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모든 계획이 확정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걱정 마라. 금방 다녀올 거야.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의 일로 아직 어색한 상태였기에 잠시 떨어져 있는 것이 서로에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수지는 형식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영숙은 미소로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영숙은 조용히 휴대폰으로 부동산 앱을 살펴보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들을 검색했습니다. 고향 집과 농지를 팔면 서울에서 작은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홀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70평생 남편과 함께, 그리고 남편이 떠난 후에는 아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민호가 좋아하는 계란말이와 김치찌개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아침 식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더욱 정성을 들였습니다. 와, 할머니, 계란말이다. 민호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영숙은 손자의 모습을 가슴에 담았습니다. 앞으로 자주 보지 못하게 될 테니까요. 물론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때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은 아닐 것입니다. 민호야, 할머니가 잠시 고향에 다녀와야 해.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제 와? 민호의 순진한 눈동자가 영숙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영숙은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 출근하기 전 영숙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고향에 다녀올게. 민호는 학원 끝나면 학원 선생님이 데려다 준다고 했지? 네, 어머니. 근데 짐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괜찮아. 가벼운 짐만 가져갔다 올 거니까. 영숙은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녀는 돌아올 생각이 없었지만 그것을 지금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각자의 길로 떠난 후 영숙은 바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옷가지와 중요한 서류, 그리고 오랫동안 간직해온 사진 몇 장. 특히 손자 민호의 사진은 잊지 않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에게 연락해서 고향집과 농지 매매를 정식으로 의뢰했습니다. 다행히 땅값이 오른 상태라 생각보다 좋은 조건으로 매물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김 사장님, 빨리 처리해 주세요. 제가 서울에 정착해야 해서요. 영숙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할머니. 요즘 시골 땅 찾는 사람 많아요. 금방 팔릴 겁니다. 부동산 중개사가 대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영숙은 서울의 다른 부동산 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미리 인터넷으로 알아본 물건들을 직접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혼자 사실 거예요? 중개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 제 인생을 살려고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영숙은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곳이 있었습니다. 20년 된 아파트였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주변의 시장과 병원이 가까워 노인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여기로 할게요. 언제 계약할 수 있나요? 영숙이 결정했습니다.
고향 집 판 돈으로 하실 거라면 그쪽 절차가 끝나야 하는데. 중개사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이 있어요. 영숙은 남편이 남긴 보험금을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생각했던 돈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사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영숙은 아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겉으로는 고향에 다녀온 것처럼 행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온 것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민호가 반갑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금방 올 줄 알았어. 민호의 순수한 기쁨에 영숙의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정말 이 아이와 떨어져 살아야 하는 걸까? 잠시 마음이 흔들렸지만 며느리를 생각하자 다시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약속했잖아. 영숙은 민호를 안아주었습니다. 수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이 들어오자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고향은 어떠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다 잘 있더라. 영숙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을 길게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사람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음식은 간단했지만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어쩌면 지난번 일에 대한 보상 심리가 작용했는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얼마나 더 계실 예정이세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말해야 할까? 결국 그녀는 중간 정도의 대답을 선택했습니다. 글쎄, 아직 확실하지 않구나. 고향 집에 일이 좀 생겨서. 영숙은 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시어머니가 오래 머물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라면 사건 이후로 둘 사이의 관계는 더욱 서먹해졌으니까요. 그날 밤 영숙은 민호를 재워주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동화책을 읽어주고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잠자리 인사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내일도 같이 놀자. 민호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영숙은 대답했지만 내일 이 시간에 그녀는 이미 다른 곳에 있을 계획이었습니다. 민호가 잠든 후 영숙은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편지지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하구나. 갑자기 이렇게 떠나게 되어. 하지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나만의 삶을 살려고 한다. 걱정하지 마라. 고향 집은 팔았고 서울에 작은 집을 구했다. 가끔 민호를 보러 올게. 건강히 잘 지내거라. 마이너스 영숙 올림.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짐을 마저 챙겼습니다. 내일 아침 수진이 출근하고 민호가 학교에 간 후 조용히 떠날 계획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죠. 고향의 어두운 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도 이 도시의 불빛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홀로 빛나는 작지만 단단한 불빛으로요. 이것이 정말 옳은 결정일까? 영숙은 마지막으로 자문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라면 밥상이 엎어지던 그 순간 그녀의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기울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평소처럼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아침이니만큼 정성을 다했습니다. 민호의 도시락도 특별히 예쁘게 꾸몄습니다. 와, 할머니, 오늘 도시락 짱이다. 민호가 기뻐했습니다. 수진도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쩌면 라면 사건 이후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뭐 하실 거예요, 어머니?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습니다. 별것 없어. 집에서 쉴 생각이야.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마지막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지만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각자의 길로 떠난 후
영숙은 서둘러 행동에 옮겼습니다. 어제 준비해둔 짐을 챙기고 쓴 편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를 위한 작은 선물 상자도 함께 두었습니다. 그 안에는 영숙이 늘 가지고 다니던 행운의 부적과 고향에서 가져온 조약돌이 있었습니다. 민호가 할머니를 기억할 수 있는 작은 물건들이었죠. 마지막으로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이틀 전만 해도 이 집에서 손자와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기대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표정에는 후회보다는 결연함이 더 컸습니다. 이제 가자. 영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녀는 과거와의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택시를 타고 어제 계약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계약금은 이미 지불한 상태였고 오늘 중으로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고향집 매매는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보험금으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영숙은 택시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새 집은 30평 남짓한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15층 건물의 8층이었습니다. 고층은 아니었지만 창문 밖으로 보이는 전망이 꽤 좋았습니다. 멀리 산이 보이고 가까이에는 작은 공원도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영숙은 열쇠를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아파트는 기본 가구만 갖춰져 있었습니다. 침대와 식탁, 소파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시작한다는 느낌이 들어 상쾌했습니다. 짐을 풀고 나니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영숙은 근처 마트에 가서 간단한 식재료를 샀습니다. 혼자 먹을 음식이니 많이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된 한 끼를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혼자 먹는 첫 식사라. 영숙은 된장찌개를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에도 늘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했었는데 이제는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음식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던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아마도 편지를 발견했을 것입니다. 영숙은 잠시 전화를 받을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어디로 가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움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수진아, 편지 읽었니? 영숙은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이해가 안 돼요. 왜 갑자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생각해봤어. 우리 모두에게 이게 최선인 것 같아. 영숙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라. 나 서울에 집도 구했고 잘 지낼 거야.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민호는 어떡해요? 할머니가 어디 갔냐고 계속 물어볼 텐데. 수진의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에게는 할머니가 가끔 보러 간다고 말해줘. 실제로 그럴 거니까. 영숙은 대답했습니다. 수진아, 라면 때문이 아니야. 그건 계기일 뿐이었어. 나도 내 인생을 살고 싶어서 그래.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도 어쩌면 이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숙의 마음을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날 제가. 수진이 말을 꺼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이제 우리 각자의 삶을 살자꾸나. 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비록 수진은 그 미소를 볼 수 없었지만요. 전화를 끊고 난 영숙의 마음은 묘하게 홀가분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낯설지만 이제는 그 낯설미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영숙은 새로운 일상에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혼자 차를 마시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과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동네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기도 했고 문화센터에서 하는 노인 요가 수업에도 등록했습니다. 고향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농지와 함께 좋은 가격에 거래가 성사되었고 그 돈으로 영숙은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민호였습니다. 영숙은 손자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린 눈동자, 해맑은 웃음, 그리고 할머니라고 부르던 목소리가요.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영숙은 민호에게 연락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했습니다. 그녀 자신을 위한 시간이요. 이사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영숙은 새로운 취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림 그리기였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우연히 수채화 강좌를 듣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습니다. 물감이 종이에 번지는 모습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영숙이 처음으로 완성한 그림은 고향 집이었습니다. 초록빛 산과 작은 기와집, 그리고 뒤뜰에 감나무까지 세월의 흔적이 담긴 그림이었죠. 선생님은 그림에 담긴 감정이 진실하다며 칭찬해 주었습니다. 다음에는 무엇을 그리고 싶으세요?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떠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제 손자요.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숙은 오랜만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수진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전의 긴장감은 없었고 오히려 편안함이 느껴졌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수진이는 어때? 영숙이 물었습니다. 저도 잘 지내요. 사실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 많이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던 것 같아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이었지. 민호는 어떻게 지내? 민호는 할머니를 많이 그리워해요. 매일 언제 오시냐고 물어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영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나도 민호가 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만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이번 주말에 민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원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죠. 영숙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주말이 되고 영숙은 일찍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벤치에 앉아 기다리는데 멀리서 민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의 손을 잡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호가 반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영숙은 일어나 손자를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달려와 영숙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포옹에는 한 달간의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민호 많이 컸구나. 영숙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진도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편안해 보였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응, 나 요즘 그림 그리는 걸 배우고 있어.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어머니가 그림을요? 수진은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렇게 세 사람은 공원에서 오랜만에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는 신나게 놀이터를 뛰어다녔고 영숙과 수진은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제가 수진이라면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이제 그만 잊자꾸나. 오히려 그 일 덕분에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됐잖아. 영숙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가 떠나신 후에 저도 많이 반성했어요. 일에 치여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 사이에 새로운 이해가 생겨났습니다. 이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두 여성으로서의 관계였습니다. 앞으로는 가끔 민호를 보러 올게. 그리고 민호가 방학이면 내 집에서 며칠 지낼 수도 있을 거야. 영숙이 제안했습니다. 그러시겠어요? 민호가 정말 좋아할 거예요.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영숙은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임을 느꼈습니다. 라면 밥상이 엎어진 그날의 상처는 이제 아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이해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구나. 영숙은 생각했습니다. 뜻하지 않은 사건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으니까요. 이제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로서가 아닌 김영숙이라는 한 사람으로서요. 석양이 공원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새벽처럼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으니까요.